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외에는 재발이 전혀 없는 수술은 없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약과에서 전립선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강남점 대표원장 정재현입니다. 제가 작년에 영상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시대별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국내에 도입된 리줌 시술이 근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시술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다르게 요즘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에 대한 선택지가 아주 다양해졌죠. 그런데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수술이 나은지 비교를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래에 시행되고 있는 수술법들을 비교해서 설명드릴 텐데, 좀 더 꼼꼼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첨부한 시대별 변화 영상을 먼저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자라나는 혹, 즉 비대 조직이 요도 안쪽을 막으면서 생기는 현상을 뜻합니다. 마치 계란의 노른자에 비유할 수 있는데, 비대증 수술은 그 노른자로 막힌 요도를 어떻게 열어서 소변을 잘 보게 해주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모든 수술 방법은 칼대지 않고 요도를 통한 내시경적 치료라는 점입니다. 가장 오래된 수술법이 바로 TRP,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인데, 아직도 꽤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스크림 떠먹듯이 한 번에 한 조각씩 파내서 노른자를 제거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현재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서 가장 표준 치료법인 홀랩이라고 하는 수술은 이렇게 한 조각씩 파는 게 아니라 정상 흰자랑 비대 조직 노른자 사이를 레이저로 분리를 하죠. 노른자를 통째로 분리를 해서 빨대 같은 내시경 기구를 노른자 비대 조직에 꽂아서 쭉 빨아내는, 통째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두 수술법 사이의 차이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홀랩이 더 완벽하게 남김없이 비대 조직을 도려내는 수술이고, 파내지 않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출혈이 적습니다. 홀랩은 사실상 재발이 거의 없고, 근래에는 요실금도 거의 없는 안전한 표준 치료법입니다. 자, 그럼 홀랩 수술이 완벽하다면 다른 수술법은 왜 있는 거냐? 홀랩만 하면 되지 않냐? 홀랩에는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역행성 사정이죠. 건강에 나쁜 건 아닌데 성적인 쾌락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자세한 건 아래 댓글에 영상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결국 새로 나오는 기술들의 큰 개념은 얼마나 홀랩 혹은 TRP에 가까운 효과를 내면서 또 하나는 역행성 사정을 방지하느냐,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온 새로운 기술들이 수술로는 아쿠아블레이션 워터젯, 시술로는 유로리프트 결찰술, 그리고 리줌이 있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도입된 아쿠아블레이션의 원리는 TRP와 비슷합니다. TRP가 한 조각씩 파내는 식이면 아쿠아블레이션은 강한 고압수로 물을 쏴서 비대 조직을 갉아내는 거라서 비대 조직이 완벽 제거가 되지는 않고 일부 남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홀랩보다는 TRP에 비교가 되죠. 의사가 직접 수술 전에 로봇 기계로 이미지를 그려놓으면 그 선을 따라서 자동으로 갉아내는 건데, 관략근 같은 주변 조직이 다치지 않게 거리를 두고 선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역행성 사정을 줄이기 위해서 사정구 주변 비대 조직도 많이 남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수술이지만 TRP처럼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역행성 사정 비율은 꽤 줄었어요. 한 20%까지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20%는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큰 비용을 들이는 거 생각하면은 적지는 않은 비율이기는 합니다. 안전성 면에서는 고압수로 갉아내는 방식 때문에 출혈도 꽤 있는 편이고, 한 5분의 빠른 시간에 갉아낸다고는 하지만 이후에 결국 TR 장비로 지혈을 해야 하는 점은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유로리프트 결찰술은 시술로 한 5년 정도 지나는데요. 신기술 중에는 가장 오래된 시술이기는 하고요. 비대 조직의 제거는 하지 않고 단지 좁아진 요도를 결찰사로 묶어서 열어주는 거라 수술 후에 소변줄을 차지 않아도 돼서 매우 간편한 점이 장점입니다. 역행성 사정은 아예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효과 면에서는 진행하는 전립선 비대증을 전혀 줄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재발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리줌은 국내에는 가장 최근 2023년에 도입된 시술인데 조직을 도려내지 않고도 특수한 수증기 에너지로 비대 조직을 줄여주는 거고요. 안전성 면에서는 출혈이 거의 없고 역행성 사정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그간 개발되어 온 시술들에 비해서 시술임에도 재발률이 상당히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홀랩 이외에는 재발이 전혀 없는 수술은 없다는 점입니다. 홀랩은 재발하려면 3, 40년은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니까요. 완벽히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를 한다는 것과 역행성 사정의 발생은 결국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홀랩 이외에도 시술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한다면 재발 없이 장기간 효과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정 기능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환자의 연령, 저립선 크기, 그런 상태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받을 때 재발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가능성을 진단 후에 결정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조금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